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걸린다는 당뇨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말기 신부전이나 뇌졸중의 원인으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스푼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혈당 내려주는 최고의 오일 3가지와 당뇨를 이겨내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첫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데요. 그중 불포화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염증 유발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망막병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8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아보카도 오일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아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과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ml로 한 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산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두드러기,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아보카도 오일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생채소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영양 성분이 배가 되는데요. 국제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특히 당근이나 시금치, 양배추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었더니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아보카도 오일을 한 티스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두 번째, 올리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올리브유 또한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E, 폴리페놀, 식물성 스테롤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소염작용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올리브유의 항염증 효과가 이를 완화하는 데 좋은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GI 지수 음식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할 경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아밀린이라는 대사조절 성분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작용 덕분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의 등급 중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은 가장 건강에 좋은 오일로 발연점이 낮아 조리용보다는 직접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적합합니다. 그 다음 등급인 버진, 피오순으로 낮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하루에 딱 한 스푼에서 두 스푼씩 섭취하거나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샐러드나 바게트 등에 찍어 드시면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오일 세 번째,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 적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민 식용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카놀라유는 E형 당뇨병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카놀라유를 섭취한 E형 당뇨병 환자들의 당하혈색소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로 인해 카놀라유가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천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따르면 비타민 E의 한 형태인 감마 토코페놀이 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혔는데요. 카놀라유에는 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식 환자들은 알파 토코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그 원재료는 유전자 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체코씨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GMO 유체코씨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카놀라 협회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GMO 물질이 정제되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함유된 포도씨유 또한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품과학영양저널에 따르면 포도씨유를 섭취한 비만 여성의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적합하지만 기름 자체의 열량이 높다 보니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요.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의 기름 배합률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포도씨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많은 양의 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특히나 필요한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치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갈아 먹지 말기입니다. 과일은 다량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섬유질도 많아 적당량 먹는 것은 당뇨 관리에 좋은데요. 하지만 과일 섭취 시 갈아서 먹기보단 통째로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냥 먹었을 때와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갈아 먹으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어 과당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 오히려 안 좋으니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한식은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적은 편인데요. 합병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 정도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늘려 높은 혈당이 걱정인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단백질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된 육류는 안 좋고요.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나 육류를 요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먹기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단기간에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균형되게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채소를 먹고 그 이후에 고기와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보다 낮출 수 있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몸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 포만감도 더해져서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빠르게 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밥을 제일 나중에 먹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포만감을 더 늘려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폐질환 환자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호흡부전, 폐심장증, 기흉 등 심지어 폐암까지 유발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폐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폐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4가지와 팔팔한 폐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무입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만큼 손상도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시기에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은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폐 조직 근육이 약해지고 기관지의 탄력도 떨어져서 적은 양의 유독 물질만으로도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호흡기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폐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때 물을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무에는 항염 작용을 하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진득한 가래를 쉽게 배출시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무는 천연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에 풍부한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건 물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도 확 줄어드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암에 걸릴 위험도 낮춰주는데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무와 같은 십자가 채소가 유방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 각종 암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종양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 물을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을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물을 갈아 꿀과 함께 섭취하면 목이 부었을 때나 기침이 심할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뜨겁게 먹기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셔야 물속의 요소와 유효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대표적인 약용식물인데요. 도라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사포닌은 기관지 내 점막 분비를 촉진하여 가래를 부드럽게 하고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깨끗해지고 숨 쉬는 것이 한결 편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이고요. 강력한 항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기관지염, 감기,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외부 유해 물질이나 먼지 등에 의해 자극받은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도라지를 차로 끓여 마시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도라지차는 목이 붓거나 기침이 심할 때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와 폐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음식 세 번째, 강황입니다. 예로부터 강황은 관절염이나 속쓰림,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효과는 물론 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핵심 성분은 강황 속에 풍부한 커큐민 덕분인데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 건강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염증과 점막 손상인데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은 기관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커큐민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건데요. 특히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같은 염증성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끈적하게 쌓이면 숨이 답답하고 기침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때 강황을 먹는다면 기침을 완화하고 숨을 쉬는 것이 보다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강황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따뜻한 강황차를 마시거나 우유에 타서 강황 라떼 형태로 마시는 것도 좋으며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과다 섭취하신다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속쓰림,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더라도 5티스푼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음식 네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겨울이 제철인 슈퍼푸드로서 폐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특히 질산염과 항산화 성분이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는데 혈액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산소 공급이 최적화되면서 기능이 향상되고 호흡이 더욱 수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비트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 비트를 드신다면 베타레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등 다양한 외부 물질에 노출되는데 베타레인이 이러한 유해 물질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C,
마그네슘 등 다양한 성분들이 많아서 혈압 조절, 심부전, 암 예방, 간 건강 효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에 좋은 음식으로 오리고기도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중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중금속을 배출시켜 깨끗한 폐로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폐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도 있지만 팔팔한 폐를 만들기 위해선 생활 습관도 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실내 환경 조절입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가래를 물게 호흡이 편안해지는데요. 건조한 날에는 가습기를 틀어두거나 젖은 타일을 걸어두어 습도를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실내 공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환기시켜야 좋습니다. 두 번째, 금연입니다.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며 흡연으로 인해 증상은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기관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기관지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하고요. 또한 정상적인 폐도 조직을 파괴해서 공기 주머니와 같은 폐 기종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러니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한 최고의 치료법이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으로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는데요. 평소 꾸준히 걸으며 호흡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되도록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 건강에 좋지 않은 편이라면 찬 공기가 폐에 유입하는 운동은 피하도록 하고 격렬한 구기 운동, 무리한 등산도 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너무 비만하거나 마른 사람은 폐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복부 지방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마른 사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은 폐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복부 지방이 많으면 폐 건강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았으며 반면 복부 지방은 있지만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한 사람은 위험이 낮았습니다. 저체중인 사람도 폐 질환을 진단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는 영양실조이거나 근육량이 적으면 염증을 증가할 수 있고 폐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 질환을 예방하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라 불리고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 부작용의 진실과 구입 시 확인할 2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며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 성인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주장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DPA와 DHA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3%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
코넬대의 한 교수는 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7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DHA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부터 건강 유지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몇 년 뒤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추를 먹고 뇌출혈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는 상추는 눈 건강, 뼈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상추 겉절이입니다.
상추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건강하게 먹으려면 조리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추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에 연관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설탕은 상추가 가진 좋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상추에는 칼슘과 엽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칼슘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 영양소의 효능이 감소하는 겁니다. 엽산은 세포 재생과 혈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분이 많아지면서 체내 엽산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추 겉절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단맛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상추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겉절이를 만들 때 상추를 손으로 찢으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찢으면 파이토 뉴트리언트 분비가 촉진되어 항산화제 성분이 2배나 증가하는데요.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상추 겉절이를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며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마저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꼭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상추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건 물론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데요.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피부 건강에 좋은 건 물론 갱년기 증상에도 탁월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방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칼슘 성분이 많아서 골밀도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뼈 질환 예방에도 뛰어난데요. 이렇게 피부와 뼈에도 좋은 상추와 두부를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상추를 데쳐서 잘라주세요. 상추를 데칠 때는 짧게 5초 정도만 하셔야 무르지 않습니다. 두부는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볼에 담고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매실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양념류입니다. 상추쌈을 먹을 때 고추장, 쌈장, 된장 같은 양념류를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양념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추장과 쌈장은 나트륨과 당분이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여기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가당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또한 많은 양의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깨트려 혈압을 높이고 장기간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위암까지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짠맛이 강한 음식은 미각을 둔화시키고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위가 가득 차서가 아니라 호르몬과 뇌의 신호 전달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져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상추를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쌈장의 양을 줄이고 드시고 싶다면 저염 된장이나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추 자체가 혈관 건강과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채소이므로 건강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키위입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상추와 키위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는 우리 몸속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추의 락투신이라는 성분은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인 두통 또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느낄 때 상추를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키위를 함께 드신다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상추의 효과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 성분은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으로 체내에서 수면과 생체 리듬 등을 조절하는데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도 풍부해서 신체 활력에도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두 식품 모두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장으로 내려가지 않게 조절해주고 소장에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추와 키위를 믹서에 갈아 주스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혈액약을 복용하는 분입니다. 상추는 건강에 좋은 채소이지만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자연스럽게 응고되어 출혈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반대로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혈액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상추를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혈액이 묽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해서 응고를 촉진시키면 약물의 작용이 약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이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추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양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 본인의 평소 식습관에 맞춰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실 분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콩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에서 과하게 쌓이면서 근육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장 부정맥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물에 담그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칼륨 함량을 무려 절반 이상이나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뻑뻑하거나 시력이 떨어진 분들 있으신가요? 이럴 때 상추를 드시면 좋습니다. 상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중 비타민 A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달걀을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 D, B 등이 풍부한데요. 특히 건강한 지방, 즉 레시틴은 상추의 지용성인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K는 기름에 녹아야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체 조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데요. 그러니 이 두 식품을 샐러드로 드시거나 계란찜에 상추를 넣으신다면 면역력 강화, 눈 건강, 심혈관 건강, 숙면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당뇨와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는 약콩으로 쓰일 정도로 몸에 좋아서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노화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에 검정콩을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두 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만 함께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우유는 고단백, 고칼슘의 식품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그러나 우유의 칼슘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같이 섭취했을 때 감소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철분은 꼭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검정콩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그런데 우유와 함께 검정콩을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과 검정콩의 철분이 서로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몸에 축적되어 건강에 안 좋은데요. 따라서 검정콩과 유제품은 각각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지만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검정콩 우유는 괜찮은 건가? 라는 분들 있으시죠? 판매하는 제품들은 철분 흡수 방해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검정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검정콩은 슈퍼 블랙푸드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 다양한 무기염류 등이 풍부한데요. 특히 검정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활성산소를 낮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뇌졸중, 성인병, 암 예방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시틴 성분은 뇌 활동을 촉진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달걀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달걀은 콜린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콜린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억력과 근육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60mg의 콜린이 들어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하루 콜린 섭취량을 각각 550mg과 425mg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즉 하루에 달걀 2개만 먹으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정콩과 달걀은 단백질도 많아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식품인데요. 달걀은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란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을 적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세 지방산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고요. 또한 계란은 비타민 A, D, E, B12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검정콩과 계란을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검정콩을 전날 미리 불려주고요. 냄비에 불린 콩과 물을 넣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 그 다음 곱게 갈아주고 냄비에 달걀, 대파, 참기름, 소금 등 취향에 맞게 넣어 섞어줍니다. 저는 밥솥으로 만능찜을 했지만 전자레인지 그릇에 담아 돌려주셔도 완성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소금입니다. 검정콩 자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특히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체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나 소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이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금은 나트륨이 많아 과다 섭취 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데요. 고혈압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험성을 높여서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나 소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수분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체내의 물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약해져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검정콩에 너무 많은 소금을 첨가하면 건강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 검정콩을 조리할 때는 소금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대체제로 허브나 식초, 레몬즙과 같은 나트륨이 낮은 조미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양파입니다. 요즘 들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 검정콩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검정콩은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검정콩을 섭취하면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효과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도 갱년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어 근력이 줄고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이때 검정콩을 먹어도 좋지만 양파를 함께 드신다면 정말 효과적인데요. 양파는 식탁 위에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에는 셀레늄이 풍부하여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고 근육을 늘리며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혈관에 있는 기름과 뱃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며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알릴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퀘르세틴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모세혈관을 강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덜 발생하는 이유도 양파를 많이 먹어서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검정콩과 양파를 스프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검정콩은 전날 미리 불려주고 센 불로 삶아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버터와 함께 볶아주고요. 콩과 양파를 갈아줄 건데 약간의 소금을 넣고 농도 조절을 하며 물을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검정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몸이 건강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기력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손발이 차가워지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그렇다고 탄닌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따로 섭취했을 때는 중금속 배출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검정콩과 녹차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김입니다. 검정콩을 삶을 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은 검정콩 속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에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내에서 요오드를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사용하여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부족하게 되면 체중 증가, 피로감, 그리고 여러 대사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부족이 뇌세포 손상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정콩을 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검정콩의 사포닌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김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포닌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또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탄력 있는 피부, 건강한 근육,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따라 눈이 침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노안이 오는 건 아닌지, 치매는 아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매일 계란을 이렇게 먹는다면 노안으로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란에 풍부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반의 중심부와 주변에 위치해서 빛에 의한 자극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식이 섭취로만 보충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황반 색소 광활 밀도가 50%까지 높아졌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그래서 눈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콜린은 뇌신경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발달, 신경기능,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습니다. 간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이 필요한데요.
이런 영양소는 쇠고기간, 닭간, 계란, 대구, 연어, 브로콜리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드실 경우 일일 섭취량의 약 20에서 25%나 공급하여 2개씩 드실 경우 하루 필요량의 절반이나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2도 보유하고 있어 뇌신경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 종류는 저밀도 지단백질과 고밀도 지단백질로 두 종류입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은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세포벽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밀도 지단백질은 동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요. 일일 콜레스테롤 권장량은 평균 300mg으로 계란 한 개에는 약 210mg이 있습니다. 이는 2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 스스로 신체에 필요한 만큼만 생성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하나에서 2개의 계란을 먹은 그룹과 계란 대체품을 먹은 그룹 모두 거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을 먹으면 다른 중요한 위험요소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의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제, 높은 품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량 증가와 뼈 건강 개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섭취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날달걀을 깨보면 노른자 옆에 붙어있는 하얀 덩어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알끈이라고 하며 노른자가 알 안에서 너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알끈을 먹기가 찝찝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놀랄만한 영양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시알산이라는 성분은 항암 작용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삶은 달걀은 날계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열에 약한 레시틴과 비타민 B군은 조금 감소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으로 드실 때 오히려 좋은 성분도 있는데요. 바로 비오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종으로 발모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 머리가 자꾸 빠지신다면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달걀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반숙으로 드시는 건데요. 생으로 먹으면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해 보이지만 노른자와 흰자가 걸쭉한 반숙은 몸의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날달걀의 흡수율은 51%인 반해 반숙은 91%로 많은 차이가 나며 완숙보다는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틴, 비타민 B의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란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를 보충해주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물론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은 폐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토마토와 달걀을 주 10회 이상 섭취했을 때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단독으로 먹었을 땐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먹으면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줘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두 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와 달걀을 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달걀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큰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훨씬 많고 사포닌 성분도 5배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걀은 스크램블로 만들고 토마토는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후추를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들기름의 지방산 중 60%를 차지하는 알파리노렌산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세포를 보호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알파리노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물질을 막아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달걀에 포함된 비타민 B12는 신경을 좋게 만들고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내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데요. 들깨의 알파리노렌산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동안 달걀의 콜린과 비타민 B12는 뇌 기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되는 건 물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들기름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실 경우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어 마지막에 뿌려 드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달걀 프라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팬에 물 반컵을 넣고 끓여준 후 달걀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중불로 조절해 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2분 정도 익히면 흰자가 노른자를 덮을 정도까지 익을 텐데요. 기름기를 줄여 담백한 달걀 프라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뿌려주시면 오메가3 손실이나 발암물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두유입니다. 여러분, 삶은 달걀을 먹다가 목이 막힐 때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두유와 함께 먹으면 목이 막히는 것도 없고 고소해서 자주 먹는데요. 그런데 콩과 두유는 달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궁합이라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콩에는 트랩신 작용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있다면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생콩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트립신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익힌 콩, 두유, 두부 등
달걀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두유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두유에 포함된 이소폴라본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달걀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콜린이 신경 건강과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조직에 도움을 줘서 두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뼈 건강, 신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여성분들에게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